예, 여러분,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?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,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교회와 가족 또 함께 하는 분들,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이 우리 한국 교회, 특별히 이 한국 신학의 형성 과정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 선교사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 아시아, 특별히 또 한국에 와서 끼쳤던 뭐 여러 가지 영향들 한번 살펴보면서도 또 간단하게 그들의 그 어떤 청교도적인 어떤 신학의 그 영향을 한번 살펴봤고, 이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,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,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비롯한 이 제중 이 선교사들 뭐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죠? 그 당시는 굉장히 이 청교도 정신이 강했던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이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 신학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신학 사상이 과연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죠? 우리가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작품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때에 기존의 한국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. 그럴 때에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들의 영향을 잘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러면서 또 이 전반적으로 선교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이 철로 역정을 중심으로 한 이 청교도 이 서적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, 그죠?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서구의 그 과학적, 심리학적 저작들이 우리 또 한국 신학에 미치는 영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이 윌리엄 마틴의 천도서원이 나름대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지금 다룰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제가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을 다루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선교사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의 그 실체, 그 내용, 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데
이 문제를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, 이 민경배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대부분의 이 교회 사학자들, 그죠? 이 민족주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. 그들이 뭐 자기네들은 아무 입장 위에 서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기네들 교회사를 서술하는 것 같지만, 그러나 적어도 제가 관찰해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그 확고한 민족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이 나름대로 그 어떤 큰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민족주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수주의 입장에 있음을 제가 과거 이 장신대 교수였던 이 한승홍 교수의 글에서 상당히 발견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, 아직까지 나름대로 이 제중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을 좀 인지하고, 그러면서도 아직 그 실체를 잘 밝히지 않은 입장에 있으면서 그 실체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룹이 또 상당히 많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입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먼저는 이 민족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. 그죠? 민경배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뭐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사학자들이 이 민족주의 입장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서 그들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대부분, 그죠?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어떤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 개신교가 한국으로 전파되는 그 초기 과정에서 우리 한국 동포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, 이런 식으로, 그죠? 물론 뭐 이 선교사들도 이 부분이 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, 그러나 선교사들의 활동보다는 오히려 일본에서 개종해서 활동한 이수정, 그리고 만주에서 개종해서 활동한 이 서상윤, 그리고 여러분 권선대, 그죠? 그 당시 이 성경과 전도 책자를 이 판매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권서들이라고 했는데, 그죠? 이 지게나 보따리에 그 성경과 이 전도 책자를 한 바구니씩 넣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판매도 하고, 일정 부분 또 성경이나 그 책자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, 그래서 전도도 하던 그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고, 이 권서들의 활동을 이만열 교수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, 그죠?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? 결과적으로는 이 선교사들의 그 주도적인 활동이 약화되고, 나아가서 이 제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의 영향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민족주의 입장의 그 문제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할 때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그죠?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,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이 공교회입니다. 그죠? 이 소문자로 캐톨리시티죠. 어떤 그 보편성입니다. 그죠? 교회가 나름대로 뭐 그 한두 교인, 뭐 한두 교파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, 사실 그 배면에
이면에 있어서는 이 보편교회가 함께 그 전에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선교가 파송하는 이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교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. 그죠? 그랬을 때 민경배 이만열 교수는 뭐 이수정과 서상윤을 강조하지만 그죠? 그들이 뭐 일본과 만주에서 활동을 했는데 일본 교회와 만주 교회는 또 뭡니까? 그죠? 이 두 교회는 또 제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에 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수정과 서상윤을 강조하면서 그가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죠? 선교사를 넘어서서 그들이 먼저 선교를 했다. 그죠? 이런 어떤 그 하나의 폐쇄적인 접근은 그 팩트에 맞지 않고 굉장히 이 국수적인 그죠? 단순히 그가 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. 그죠? 거기에 교회성이나 기독성이 뭐 이렇게 크게 그 중시되지 않고 그죠? 그런 식으로 이 한두 개인의 한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역을 좁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 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초기 한국 교회의 신학은 전반적으로 그죠? 청교도적 정통주의다.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죠? 이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과연 어떻게 형성됐습니까? 그죠? 그것이 여러분 이수정 서상윤에 의해서 또 아니면 뭐 한두 선교사에 의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. 그죠? 뭐 선교사들 대부분 한국이나 이 아시아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미 이 청교도적 정통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에서 그죠? 또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책에서 이미 찾아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선교사들의 그 활동, 그들의 청교도적 정통주의 적 활동을 통해서 이 한국 신학이 뭐 초기에는 이 청교도적 정통주의로 구형이 되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 내용을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밝혀내지도 못하는 거죠. 그저 뭐 이수정, 서상윤, 그죠? 그리고 또 몇몇 이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그 활동가들 그들에게서 어떤 신학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? 그죠? 참 이 민족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신을 밝혀내지 못하고 다만 어떤 그 혈연적 그죠? 문화적 어떤 그 동질성만 강조 하는 그죠? 정말 이 종교의 세계와는 그 맞지 않은 그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 한국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계속해서 같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민족주의자들이 이수정 서상윤을 강조할 때에 왜 강조합니까? 그들이 물론 뭐 교인이면서도 우리 한국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죠? 한국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.
그래서 이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특성보다는 오히려 민족적인 특성, 그죠?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종적이죠, 그죠? 그 당시 뭐 어떻습니까? 이 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인이 된 사람이 뭐 거의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아직 간주도 해주지 않는 거죠. 어쨌든 이 좁은 의미에서 인종적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그런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보일 때 그 기독교인은 참 기독교인이다.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난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만열 민경배 교회사를 보십시오. 그죠? 그 중에 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3.1 운동 이야기입니다. 그죠? 3.1 운동 물론 중요하죠. 그죠?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민경배 이만열은 이 3.1 운동 같은 거를 중시하면서 어떤 교회의 더 실질적이고 더 중요한 활동은 조금 경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낳게 됐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만열 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. 그죠? 이 한국 기독교가 다만 민중적인 투쟁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민경배 교수 역시 그죠? 이 한국 기독교가 그 힘을 드러낸 것은 외세에 저항할 때에 그죠? 기독교가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그죠?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러면서 이 두 양반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뭡니까? 과연 이 교회가 뭐냐, 그죠?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설립되느냐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제시를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낳는 거죠, 그죠?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, 그죠?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신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죠? 그 조직과 그 헌법과 그죠? 그 어떤 이 질서 이런 것을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 자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참 험난하고 가장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. 한국 교인으로서는 그죠? 그런 과정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자들은 뭐 물론 뭐 그것도 조금 다루긴 합니다만은 이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그 한국 교인의 그 민족주의적인 그 투쟁의 설명에 비한다면은 좀 약하다.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은 이 한국에서의 그 참된 교회의 그 설립 과정, 그죠? 우리가 이제 뭐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참 어렵게 그러면서도 고귀하게 탄생하고 그 탄생의 그 요소들은 그 뭔지, 그죠? 이런 거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. 여러분, 민경배 이만열 교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덜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한승원 교수의 입장에 오면 정말 참, 어떻게 본다면은 참, 안타까울 정도로 이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뭐 제가 이 한승원 교수의 이 책 한 부분을 뭐 캡처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놨습니다만 그죠? 그가 서울 장로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그죠? 그 책
1996년에 책으로 출판한 것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만, 그죠?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? 그죠? 이 선교사들이 그 신학, 뭐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. 이 근본주의 신학의 신학적 식민지화, 우리 한국을 선교하면서 이 한국을 자기네들의 그 신학, 그것도 참 가장 나쁜 형태의 이 근본주의 신학의 그 식민지 하나, 또 아니면 뭐 조금 약하게는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한 실험 농장화를 했다. 그죠?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의 기독교 신학의 상황이었다.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 선교사들에게 길들여져서 이 선교사 신학을 최고의 신학으로 여기고 다른 이 한국 자체의 신학을 그 형성하는데 실패했다. 그죠? 여기서 이 한승훈 교수는 선교사들을 극단적으로, 그죠? 그들의 신학은 근본주의고, 또 근본주의를 식민지 형식으로 해서 이 한국에 그 전파하려고 했다. 그죠? 그 결과 어쨌든 이 한국 신학은 이 선교사 신학의 선교사들의 그 근본주의 신학의 경도가 되어서 다른 신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, 그죠? 이 한국 신학의 그 형성을 저해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는 한국 신학을 제대로 그 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, 여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은 전체 논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강하다,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어쨌든 그의 입장을 뭐 조금 누그러뜨려서 두 가지로 이제 뭐 살펴볼 수 있다면, 그죠? 먼저 그는 이 선교사들의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이었다, 그죠?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한국에서 한국을 신학적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다, 그죠? 정말 참 무지막지한 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, 그죠?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약한 비판은 민경배 교수가 하는데, 그죠? 민경배 교수는 뭐 조금 나이스하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또 굉장한 그 이 반선교사주의입니다, 그죠? 이 선교사들이 미국의 교파주의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, 그죠? 그렇죠. 사실은 뭐 1884년에 알렌 의사가 왔고, 그 이듬해 1885년 부활절에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,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가 왔습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장로교 교회 정치 신학을 가르쳤고, 또 다른 한편으로 아펜젤레는 감리교 정치, 감리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. 그죠? 그럴 때 민경배 교수는 그리 교파주의를 한국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. 그죠? 자, 여러분, 이런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? 그죠? 여러분, 참 이 두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참 인간의 이 현실을 정말 참 낭만적으로 나이브하게, 그죠? 뭐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게 본다,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죠?
여러분, 그때 당시나 현재나 선교사들의 파송은 뭡니까?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활동하고 이거는 그죠? 항상 어떻습니까? 그 파송한 국가 또 그 파송한 교단의 도움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입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 교파주의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습니다. 그죠? 여러분, 이런 영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던 그 선교 단체가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. 그러나 중국 내지 선교회도 또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 파송국 뭐 파송 교단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파송한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뭐 흑인 인간입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그 삶의 조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뭡니까?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 비판할 수 있는 거죠. 있을 수 없는 비판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? 그들이 뭐 교파 미국의 뭐 장로교, 감리교 파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도신경 가르치고 그죠? 보편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항상 지역 교회의 특정 교파, 특정 교회에 속하면서도 우리는 또 나아가서 전체 공교회, 그죠? 보편적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보편교회가 되고, 그죠? 인간은 항상 이런 그 지역성과 어떤 보편성, 로컬리티와 유니버살리티죠. 이게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, 물론 로컬리티의 지역성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. 그럴 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,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인간 현상, 사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다. 그죠? 미국 선교사들이 교파주의를 가지고 왔다. 잘못됐다. 이거는 참 성립될 수 없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죠? 이 아시아에 파송된 대부분의 이 서구 선교사들은 청교도적이고 그죠? 경건주의적인데 이거 복음주의적입니다. 그죠? 어 그리고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이 청교도적 정통주의죠.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? 그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책을 하나 제시하라 그러면은 이 찰스 하지의 조직 신학이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청교도적 정통주의였습니다. 근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. 근본주의는 나중에 이제 1920년대 이후에 발전되고 이 근본주의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? 그 공격성이 있어야 됩니다. 공공연한 어떤 그 공격성이 있어야 되죠. 그죠?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신학은 이 정통주의라서 자기 것이 이제 뭐 최고다, 정통적이다 이런 것을 그 암시하고 내포는 하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없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그 많았던 것은 아니다. 이 선교사들의 신학을 특별히 뭐 물론 한국에서도 1930년이 지나면 조금 다릅니다만 그 전에는 이 근본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.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승홍은
그들의 신학이 근본주의였다. 그죠? 이 한승원 교수는 이런 교리사적인 지식이 너무 참 약한 것 같아요. 그죠? 이 선교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이 레이블링, 그죠?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이건 학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음을 한번 알려드립니다. 그러면서 한송원 교수는 그죠? 한국이 이제 이 선교사들의 신학에 거의 뭐 노예적으로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한국의 독자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신학을 완성해야 된다.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죠? 참, 이 토착화 신학이랄지 그 신학, 한국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는 뭐 한국 신학다운 신학이 없다. 그죠?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이 자생적 신학이 없다. 그죠?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죠? 그런 사람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죠.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신학을 완성해야 된다. 그죠?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이해하느냐. 그죠? 이런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. 그죠?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? 그죠? 교회나 여러분 선교는 항상 그 공교회적인 영향을 받습니다. 아무리 우리가 히말라야 산중에 가서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미 나 뒤에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. 내 개인이 그죠? 내 신앙을 가지고 히말라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의 임무는 뭡니까? 이 항상 그 공교회의 신학을 밝혀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죠? 공교회의 그 신앙의 내용, 그 신학을 밝혀가는 겁니다. 그죠?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 사도신경 설명하고 그죠? 또 뭐 주기도문 설명하고 십계명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공교회가 해온 그런 이 신학적 작업,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신학을 하는 겁니다. 그죠? 또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. 그럴 때 어떻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의 그 삶의 정황이 이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나의 신학이 그 반영이 되는 거죠. 그죠? 여러분 내가 이제 사도신경을 제대로 강해하는 것이 이 한국 신학자의 의무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것을 나의 상황에서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이 한국의 상황이 반영되어서 그러면서 어떤 한국적인 신학이 형성되는 것이지. 그걸 떠나가지고 뭐 새로운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참 신학이다. 여러분 한승원 교수는 신학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신학한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그 오해하고 있는 이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 이뭐 한국적 신학을 해야 된다, 그죠? 그걸 또 못해서 우리가 그 참 이 한국 교회가 참 약하고 그죠? 신학적으로 수준이 낮다, 그죠?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, 그죠? 결국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 보편적인 사도신경과 같은 이 보편적인
이 신앙의 내용을 그 시대마다 그 지역에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럴 때에 거기에 뭐 한국 민족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 것이 그것과 다른 어떤 신학을 만들어낸다. 그죠? 그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것이죠. 그죠? 또 아니면 뭡니까? 여러분 히틀러 치하의 독일 루터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. 그때 뭐 세계 최고의 그 학자들, 철학자들, 신학자들 그죠? 그들 모두 신학을 했는데 그죠? 어떻습니까? 히틀러의 봉사하는 신학을 했던 거죠. 이 사람들이 보편적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기 독일 민족, 게르만 민족, 그 아리안 민족에 맞는 신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히틀러의 봉사하는 신학을 이루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, 그죠? 국수주의자들의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공교회입니다. 그죠? 이 선교사들이 공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뭐 또 그들의 여러 가지 단점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이 공교회의 그 활동으로 와서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기틀을 놓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공로도 함께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그래도 앞에 그 민족주의자나 이 국수주의자보다 이제 훨씬 그 학문적으로 나아간 입장이 이 옥선득 교수. 아마 여러분들 그 내가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해탈론 글 그런 거 정리하고 이 양반은 그 UCLA에서 한국 기독교 석자 한국 기독교 관련 이 석자 교수로 있는데 어쨌든 그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도 좀 알리고 그죠 여러 가지 이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도 많이 알리고 있는 학자이기는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조직 신학자로서 이 옥성득 교수가 한국 교회사가기 때문에 그죠 나름대로 단점을 봅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이 나름대로 이 양반은 한문 저작의 실체는 좀 밝혀요. 그죠? 제가 뭐 한번 언급도 했습니다만 그죠? 그러면서 정작 이 한문 저작이 한국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? 그 해탈론 밑에 그 글이 나오지만 그죠? 놀랍게도 이 해탈론이 길선주 목사님의 독자적인 저작이라 그죠? 하하 이거는 참 해탈론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거나 그죠? 아니면 불행하게도 이 양반이 철로 역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. 그죠? 이 해탈론은 사실상 철로 역정을 뭐 요약하면서 그걸 한글로 쓴 겁니다. 그죠? 그 전체 문학적 성격, 내용, 철로 역정을 그대로 본받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예, 여러분, 두 번째로 이 옥성득 교수는 이 최병헌 목사의 천주예수 양교 변론이라고 하는 이 초기에 있어서 꽤 유명한 뭐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죠? 이 책도 독자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닙니다. 그죠? 이 책을 보면 분명히 그 번역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불행하게도
이 최백은 목사가 도대체 어떤 책을 번역을 했는지 그건 밝히지 않은 거죠. 그럴 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그 양교 변증이라고 하는 이 한문 저작을 번역한 것이다. 그죠?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옥성덕 교수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, 나름대로 이 길선조 목사나 최병헌 목사가 그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신학 작품을 만들었다. 그죠?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의 문제는 뭡니까? 그죠? 교회 역사가입니다. 교회 역사가는 여러분 그 어떤 사실을 볼 때 그 사실의 그 흐름, 그죠? 이 사실의 어떤 전과 후 이런 흐름을 보면서 그 사실 자체를 보지 않는 거죠. 그러나 이 조직 신학은 뭡니까? 그 사실 자체의 그 단면을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, 그죠? 이 단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. 단면을 보면서 더 세세하게 연구하는 것이 조직 신학인데, 그죠?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역시 나름대로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있다. 그죠? 최병헌과 길선주 그들이 참 뛰어나서 이 한문 저작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술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까지 뭐 전반적으로 선교사 특별히 또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작품 관계로 해서 우리 한국 신학자들의 그 어떤 그 관점을 살펴봤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죠 선교사 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교사들을 아예 막 근본주의로 낙인 찍어서 아예 뭐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는 그런 국수적인 태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아는데 아직까지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는 이런 그 교수들이 학자들이 그 많다. 그래서 이 제중 선교사들의 제중 이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참그 시작 단계다. 그죠?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